뭐가 생각나세요? 위기감이 고조됐고 국가에서라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나라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난리가 난다. 그 비슷한 업종이 갑자기 떠오르는 2차 전지 어색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조금 이제 찾아봤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적자라면서 왜 자꾸 오르지? 어제 올라갔어요. 적자 행진입니다. 물론 실적이 이 와중에도 잘 나온 애들이 있고 걔들은 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캐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IRA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 EV 맨데이트 이즈 건 하면서 의무화 폐지에 서명하고 막 행정명령 내리고 광폭행보합니다. 불확실성 커진 가운데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까지 커지니까 야 이거 더 안 팔리겠는데 배터리 업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죠. 근데 요즘에 갖고 올라가 얘네들 이상이 자꾸 올라가 어색해 상승폭도 생각보다 커 그리고 내릴 땐 적게 내려 이런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도 19일이에요, 어제가. 상당수 종목이 급등했고, 일부 종목은 두 자리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야, 어렵다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대감의 반영일까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심층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드렸어요. 정말 어떤 분은 욕했죠, 저한테. 좋은 얘기 좀 하라고. 근데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현실을 그대로 전해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전해드렸는데 그게 다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관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고. 큰 틀에서 보자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거 과거 한 1, 2주 전 거만 보셔도 비슷한 것들 나와요. 주가가 근데 자꾸 어색하게 올라. 고사 직전에 2차 전지야. 이건 현실. 그쵸? 주가가 어색한데 잘 보면 고사 직전은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잘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K칩스법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먹을 거리 주력 수출 산업이 뭐냐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그리고 바이오도 요즘에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2차 전지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가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사당할 수는 없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온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체에서 지금 정부가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나와줘야 된다. 발벗고 나서 줘야지 지금 이게 살고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수출에 기여를 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판 IRA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도 곧 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그쵸? 한국판 IRA 될 수 있을까? 되겠지? 언제? 조만간. 이런 기대감에서 자, 곧 될 거야. 라는 걸로 지금 바뀐 거예요. 왜냐면은 K칩스법이 통과가 되는 이유가 이게 주변 상황이 지금 엄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정부의 주요 산업 지원이 본격화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K칩스만 해줘? 다른 것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하잖아요. 예고된 업종도 곧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거고 예고된 업종 가운데 뭐예요? 한국판 IRA. 그 기대감이 더 커진 셈입니다. 당장 이 섹터에 대한 구체적 변화를 줄 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방안을 키를 쥐고 있는 건 정부의 지원밖에 없다라고 그건 제가 6가지의 변수 가운데 얘밖에 없다라고 당장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K칩스법 다음은 그럼 뭐예요? 한국판 IRA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커졌을 거라고 시장에선 보는 것 같아요. 한국판 IRA 뭐예요? 어려우니까 도와주란 얘기예요.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인상 검토해요. 특히 세계 최대 기술력을 보유한 차세대 먹을거리 2차 산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던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AMPC로 좀 이제 아니면은 뭐 판매량도 7,500불 소비자 세액공제로 좀 버티고 있었는데 캐즘 때 이것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와 지금 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 내기 시작한 거죠. 지원해달라. 왜냐면 눈치 보여요. 어느 업종만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눈치 보이고 이것도 국민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거를 우리 세금으로 해주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되는 건데 잘 관심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필요성이 더 강하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당위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배터리 산업을 위해서 한국판 IRA 34조 원 첨단 기금을 추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한국형 IRA니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이제 이거 3월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개정안은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직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감면이 적자 기업한테는 안 돼요. 흑자가 난 거에서 법인세 감면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대다수 기업이 적자인데 그럼 적자는 2월 공제하는데 적자 못 갚고선 도산해버리면 어쩔 건데, 지금 안 될 때 도와줘야지 잘 됐을 때 도와주면 뭐 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방식을 현금 환급이나 3자 양도 방식으로 확장하는 게 골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갖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과거 투자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공제를 받아요. 그 작은 기업은 수십억 원이겠죠. 많게는 수천억 원 규모의 환급을 받으니까 기업이 당장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지금 회사채 발행 막 800억, 1600억, 8000억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 회사채 발행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아갖고 들어온다?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부채 규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정부는 배터리를 포함해갖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34조 원 지금 도입할 계획이잖아요. 자, 보세요. 반도체 조금 전에 K칩스법 됐으니까 다음은 누구겠어?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늦으면 똥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동면 LG엔솔 사장이 IRA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IRA? KIRA. 배터리 산업협회 이사회 참석 그 전에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는 예견했던 시나리오 중에 일부다라고 좀 유연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한국판 IRA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수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형태가 되면 우리 기업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될 가능성에선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6년이 캐즘 종료 시점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칩스법 통과의 핵심 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기대감이 이런 식으로 커지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좀 기대감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LG엔솔이 토요타에다가 2조 원 계약 소식, 요거 굉장히 또 중요한 큰 소식입니다. 토요타가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주의 랜싱 배터리 공장 제3공장이죠. GM하고 합작했던, 원래 GM 빠졌고 이거 인수했잖아요. 10억 달러 2조 1600억 규모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했다. 당초 GM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투자 규모 축소하고요. 랜싱 공장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왔던 불안감이 뭐였냐면, 그럼 이거 GM 거 물량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미 요거 얘기가 뭐냐면 토요타 쪽에다가 넣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그 다음에 직후에 나왔었어요. 토요타가 LG에너지솔루션을 구매하는 배터리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두 사용 가능한데, 사실 하이브리드는 수익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타가 주문한 배터리를 만들기로 했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ESS, LFP 배터리 양산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유력시 다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주목할 게 뭐예요? 나왔던 거의 확정도 최근에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토요타하고 요 금액이 나오니까 금액이 적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걸 놀리지 않고 계속 쓴다라는 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단독 공장이잖아요. 이거 지으면 뭐 줘요? 여기서 보조금 줍니다. GM이 이미 기수령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한 2,600원 정도 되나 봐요. 이거 이제 돌려받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올해 내로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시설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를 2030년도까지 꾸준하게 일으킬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랑 이 일자리 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투자 비용이 얼마냐,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하느냐, 이거에 비례해 갖고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GM이랑 나눠 받는 게 아니라 이제 LG가 오롯이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해보니까 보조금의 규모는 지금 커지면서 이 공장이 지어졌는데 놀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M이랑 투자를 딱 할 때는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을 줄였지만 이제 완성된 공장을 받았으니까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의 출혈은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벌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 특히 보조금 부분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캐즘 얘기를 했어요. 김동명 LG엔솔 사장이 앞서갔고 2026년 캐즘 종료 시점으로 지목을 했는데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도 올해 이제 정점이다 캐즘이. 그래서 전기차 캐즘을 3년 정도로 본 게 대다수고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하면 올해가 지금 정점을 찍고 이제 내년부터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업계에서도 캐즘 종료 시점 그 다음에 실적이 도는 시점 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코 얘기 나왔으니까 홀딩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사주 소각 얘기 나왔어요. 이거 지금 4,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기취득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다음 달 31일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거 제가 진짜로 이거 황당한 게 아침에 말씀을 그냥 포스코가 지금 조만간에 그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가 소각을 하면은 주가는 향후에 조금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이런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해갖고 몇 퍼센트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고 얘네들이 얼마를 사놨고 이거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날 소각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6% 하겠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2% 소각하는 겁니다. 주식 수가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는 소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것도 회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올 얘기가 나왔으니까 퍼퓨 얘기를 해보면은 퍼퓨가 어제 두 자릿수가 나오다가 조금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계속 윗꼬리 달 거예요. 얘네들은 물린 사람도 많고 단타 치는 사람도 많아서. 근데 요게 LNF하고 연관이 있어요. 물론 LNF부터 먼저 짚어보면 LNF가 어제 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잘하는 하이니켈, 특히 이제 2170으로 울트라 하이니켈 95%짜리 그런 것도 얘기를 했고 LFP 집중하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메탈 재고로 인한 손실도 좀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거기 손실이 있었는데 줄어들고 있고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대감에 두 자릿수 올라갔어요. LNF가.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이 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냐면은 LNF가 신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응급제하고 리튬 사업인데 요거 이제 접는다 그랬어요. 접는다고 하니까 시원찮은 건 접어두고 가장 잘하는 걸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전해지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음극재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극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하게 생산하는데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뛰어들어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도 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하는 것만 하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LNF한테도 이득인 거고요. 포스코퓨처엠도 경쟁자가 들어오는 게 사라져버리니까 땡큐라는 거죠. 지금 초기의 어려움을 감당을 못한다는 판단이 들 거예요. 이거는 결국 음극재 남은 기업은 포스코퓨처엠 또 단일 기업이죠. 독점이죠. 업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반사이익 기대감이 오겠죠. 포스코퓨처엠은 중국의 흑연에 대해서 중국산 흑연에 대한 FEOC 2년 유예 어려움이 겪어졌죠. 중국산 흑연이 싸. 근데 이거를 안 쓰면은 지금 배터리 업계가 어렵다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FEOC 그 유예 국가에서 중국산 흑연을 제외시켰어요. 2년을 유예시켰어. 그러니까 포스코퓨처엠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중국산에다 920%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돼. 근데 버티게 하도록 정부의 직접 지원 기대감이 포스코퓨처엠 꼭 집어넣고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닌데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K칩스법 나오니까 얘네도 당연히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져가지고 음극재 안 한다 그러니까 조금 반사이익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섹터를 보면 저가 매력이 부각된 것이다. 그래갖고 어제 시장이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 많이 내린 애들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올라갔다. 결론적으로 이 섹터는 뭐냐?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업종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모든 기업들은 뭐 대체적으로 상승은 할 수는 있는데 종목별로 편차가 지금 나기 시작하죠. 어제만 봐도 어떤 애는 막 1% 올라가고 어떤 애는 막 10몇 프로 올라가고 막 상한가 부근까지 가고 얼마 전에 제가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포스코퓨처엠이나 LNF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LG엔솔 하면서 K칩스법의 연장선에 있는 KIRA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이유가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차별화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투자한 종목 혹은 투자할 종목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많이 내린 종목들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윗꼬리가 종목들은 계속 달릴 거예요. 왜? 물린 사람 많으면 원래 윗꼬리가 계속 달립니다.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외에 그냥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게 미국 GM 포드 이런 애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한테 IRA 전기차 인센티브 일부를 유지하되 폐지를 한다면 점진적으로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볼보는 지금 CATL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는 EX90의 배터리 공급망 재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면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면 못 파니까요. 현대차는 지금 NCM 파우치 배터리 소규모 양상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갖고 이런 것들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뇌피셜인데 2차전지 ETF로 좀 돈이 빠져나갔던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들어오면은 그걸로 인한 수급도 좀 만들어질 수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 예전엔 ETF가 막 생겼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미 생겨 있고 뭐 상장 폐지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만약에 있으면 제가 확인해보고 또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ETF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발생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물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상승률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KRX 2차전지 탑10을 보니까 5.1% 상승했어요. 지난 3거래일 동안에 2차전지 기업들로만 구성이 된 지수가 5.1%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는 25.17%가 지금 폭등을 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는데 다른 애들도 전반적으로 5%에서 한 8%, 뭐 두 자리 기록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상승률을 좀 더 체크를 해봤어요. 머티가 두 자리고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8%,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8% 넘게 올라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7% 넘게 올라갔고 삼성 SDI도 6% 넘게 올라갔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5%대,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도 포스코홀딩스도 LG에너지솔루션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누가 샀냐? LG엔솔,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티는 외국인, 기관은 LG엔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개인들은 LG엔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까지 대다수 종목들을 개인들은 지금 오를 때 매도를 때렸고요. 기관 외국인이 주로 얘네들을 매수를 해갖고 시세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ETF 시장은 어떨까 봤더니 당연히 ETF를 통해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 ETF가 원래 막 상장 폐지 50억 원 미만이면 뭐 상장 폐지되고 그러잖아요. 상장 폐지 지금 기로에 놓인 애들도 있었고 상장 폐지가 된 ETN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지금 수익률 너무 안 좋고 심각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갖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는 12.55%나 오릅니다. 이 기간에 전체 ETF 가운데 수익률 1위.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솔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도 10.52% 올라가고 미래에셋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도 두 자릿수씩 ETF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현물뿐만이 아니라 ETF 시장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돈이 들어온 데가 아니라 자금이 유입되면 뭐가 좋아요? 이 자금을 통해서 현물을 매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계속 유동성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ETF를 통해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어난 유동성 안에서 수급 공백이 다소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은 채워질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섹터가 활기를 찾는데 선순환 돌리는데 일정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섹터가 초기 강세를 보인 뒤에 뒤늦게 만들어지는 ETF가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은 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근 AI 같은 경우에도 AI 무슨 이슈 그러면은 다 오른 다음에 ETF가 구성되고 만들어지고 심의 거쳐갖고 나오니까 약간 뒷북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 사면은 오히려 섹터가 꺾였을 때 사가지고 ETF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갖고 좀 버텼던 게 뭐 또 매도 나오면은 현물 시장에 영향 주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섹터에 존재를 하는 ETF가 많은 경우에는 수급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현물 수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순환이 좀 긍정적으로 돌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가 막 확 개선되거나 나아진 걸 아직까지 숫자로 이 섹터는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냥 이 정도 ETF로 자금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현물 시장에서 얘네들이 일정 종목들이 올라갔다.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미국과 유럽 1월 판매량, 뭐 성장률, 그리고 3월에 유럽의 보조금, 그 다음에 지금 뭐 한국판 IRA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이 늘어나요.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금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달라졌다. 요런 건 확실해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서 ETF하고 현물 시장의 이런 선순환이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하고는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